이제 오늘 이제 서술형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예, 마지막 문제. 공법에 대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이번 그 시험 그 볼 때도 나름 공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좀 보기 좋게 많이 좀 빗나갔더라고요. 그 공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살림의 기능에 대한 문제 부분. 예, 이번에는 많이 좀 비켜가서 좀 예상이 좀 어긋났었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거 그 삼복 그 사방중 그 조공법에 대한 부분. 조공법은 107회 때 그 3교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1회 때 3교시에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는 조공법 내에서도 그 인공자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천연자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101회 3교시는 인공녹화자재를 이용한 비탈면의 조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바로 이제 또 문제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방 사업의 개요로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그리고 모래의 날림 등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지하는 사업을 사방사업이라고 하고 대상지에 따라서 산지 사방사업, 야계 사방사업, 해안 사방사업으로 예, 구분을 한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는 이러한 사방사업 중에서도 산지 사방사업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 산지 사방사업은 사방사업의 구분은 사방사업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산지 사방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산지 보전사업이 있고 네 가지 산지 보전사업, 산지 보건사업, 그 다음에 산사태 예방사업, 산사태 복구사업 이렇게 그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사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공법이 있는데 그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조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제가 그 107회 때 그 합격할 당시에 직접 그 선택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합격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서술을 못하고 약간 좀 그냥 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좀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조공을 시공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경사가 완만한 삼복 비탈면이나 붕괴지 비탈면을 유화하는 우수를 분산시켜서 지표의 침식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식생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서 생육 환경을 정비하는 것, 이것이 조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조공은 자재 사용에 따라서 천연자재 조공이 있고 인공자재 조공이 있습니다. 먼저 천연자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돌 조공이 있고, 그 다음에 통나무 조공이 있고, 그 다음 새 조공이 있고, 그 다음에 때 조공이 있고, 그 다음에 섭 조공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5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조공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고도의 특성이라든지 적용 지역에 대한 특성, 그리고 표준도,
있을 것인데, 먼저 우선, 일단 이런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문제는 사실 그 내용적인 부분은 그리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각 공법에 맞는 표준도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셔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넣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 돌 조공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준도를 먼저 그리면요, 이렇게 돌로서 그 뒤에 대매우기한 흙을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목을 식재하는 형태로 해주고, 앞에는 그 새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이제 새를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시공 그 구조들을 이제 그리는데, 이러한 그 돌 조공은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삼복 비탈면이나 절성토 비탈면에 토석이 많다라든지 용수가 있는 곳. 이 용수라는 게 그 핵심 그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용수라든지 뭐 지중수, 지중 뭐 용출수가 뭐 빈번한 곳. 하지만 돌쌓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구조물이라는 걸 감안을 해서 시공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예, 이 부분 그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돌에 대한 그 재료를 적용을 하고자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돌조공이지만서도 뭐 돌단쌓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돌쌓기라든지 그런 거 나올 때도 뭐 산돌쌓기 이런 데서는 항상 따르는 게 그 지중구 용출수가 나온다는 지역, 이게 그 항상 그 공통이 된다라는 점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통나무 조공에 대한 부분. 통나무 조공 역시 통나무 조공은 아까 여기 돌 조공은 돌로써 막았던 데 반해가지고 통나무 조공은 통나무로서 이렇게 세로축으로 그 말뚝 하나 박아주고 그 가로 형태로 그 배치를 하고 이제 대매우기를 하고 이렇게 그 나무 수목을 이제 식재를 해주고 그 발디딤 구간에는 새를 심어주고 그리고 수목 식재한 부분 앞쪽에도 그 새를 이제 심어주고 이렇게 가는데 이 통나무 조공은 어디에 또 적용을 하느냐? 산사태 지역이나 산불 피해지와 같이 통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질이 연약한 곳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탈 다듬기를 할 때 발생한 토사가 그 지표 침식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더 곁들이자면은 이 그 말뚝을 적용할 때 불탄 나무가 좀 더 그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네, 이 부분도 하나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제가 이 앞번에 시험 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예, 그렇게 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조공. 세조공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새를 그 심을 구간을 앞에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대묘기 쪽에다가 이제 수목을 이제 식재하는 형태로 여기 구덩이에다가는 그 새를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비료 그 시비 작업을 실시를 해주고 예, 이렇게 이게 그 새 조공에 대한 그 구조도가 되겠고 새 조공은 그 경사도 30도 이하의 연약지대나 삼복 하부의 퇴적지대 등에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이게 그 세조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위에 이러한 그 세류를 나란히 놓고 그 흙으로 덮고 충분히 그 다지는 공법, 예, 이게 그 세조공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떼조공이 되겠습니다. 떼조공은 아까 세조공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여기 세 대신에
그 반대로서 이 부분이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를 심어주고 뒤에 이제 그 대매우기를 해서 이제 수목을 식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시비 작업을 해주고요. 시비 작업을 해주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반대 앞에는 그 새 포기를 그 식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 조성을 한다라는 것. 이러한 때 조공은 이제 어디 지역이냐? 때를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에 적용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절토라든지 성토 비탈면에 이제 시공을 한다라는 것.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섭 조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가 구조도를 구하지 못했어요. 여기에는 설명만 간단하게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섭과 되매우기 흙을 구하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곳에 선대 붙이기 공법이라든지 돌 조공법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라는 것. 이게 그 섭 조공에 대한 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천연자재 조공 지금까지 5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보면은 경사도가 가급적 완만한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경고도 차이도 물론 이제 재료에 따라서 특히 뭐 돌하고 때하고 그 경고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긴 나지만서도 아무리 돌 조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 견고한 집안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이제 그냥 뭐 지중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 뭐 지중 용출수가 나온다라든지 그런 지역에 적용을 가능하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와서는 인공자재 조공이 되겠는데 이 인공자재 조공 자체만으로도 그 과거에 시험 한번 나왔더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인공자재 조공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식생반 조공이 있고 그 다음에 식생자루 조공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식생대 조공 그 다음 네 번째가 식생구멍 이렇게 4가지가 있겠는데 이거 인공자재 조공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보면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식생 그 마루 조공을 설명을 드리면은 식생 그 마대 자루 안에 그 흙하고 뭐 비료라든지 뭐 이런 그 풀씨를 같이 이제 심어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자연 녹화가 되게끔 그렇게 유도한다는 게 그런 그 기초 그 시스템을 해서 이제 뭐 식생반하고 식생대를 약간 좀 뭐 응용한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 내용 설명 자체만 가지고는 이걸 그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공자재 조공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식생반 그 조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그 사면에다가 그 심어주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통나무를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식생반을 그 배치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 까맣게 칠한 게 이제 식생 그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대매우기 한 지역에다가는 이제 수목 식재를 하는 형태로 이런 그 구조도를 그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생 그 자루 조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정면도상에서 예, 이러한 그 하나의 그 면적을 그 표본을 해가지고 옆에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구조도를 이제 다시 이제 별도로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고, 이러한 그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다시 이제 이 하나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 이러한 형태가 그 식생 그 자루 그 조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그 식생 자루 조공에 대한 이제 특징은 이제 녹화 효과는 양호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공 단가가 높다라는 것, 네, 이러한 특징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생대 조공. 식생대 조공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이제 사면에다가 이제 파주고, 이러한 형태로 그 비탈면에 심어주는데, 역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세부적으로 그 그림을 이제 그려주면은 이렇게 심어놓은 데서 이제 풀씨가 이제 자라나는 형태로 예, 자란다고 예,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식생 그 구멍 조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조도는 없고 그 설명만 간략하게 해주면은 그 비탈면에 대해서 그 직각으로 일정한 간격의 이제 구멍을 파고 그 종자, 비료, 토양을 이제 그대로 충전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이런 뭐 자루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 구멍 안에다가 그냥 종자라든지 뭐 비료, 그 다음에 그 토양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덮어서 이제 해주는 형태, 아마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단단한 그 점토질이나 경질, 화산, 회토와 같은 균일한 절취비탈면 또는 그 동상의 피해가 현저한 비탈면 등의 그 시공을 한다라는 것. 이게 그 식생 그 구멍 그 조공에 대한 설명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이상 그 인공자재 조공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와서는 사례를 통해 본 저는 조공의 현장 적용성 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그 사례로 들느냐, 그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건설공사지 그 복구 설계 용역에 그 참여한 그 경험을 그 바탕으로 하면은 이러한 그 아까 특히 그 인공자재 조공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라리 그 이거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그 공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공법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먼저 구조도를 그려주고요. 먼저 이렇게 제일 하부 지역에서는 그 돌망태 심줄막이로서 해주고, 윗부분에는 식생 토낭 쌓기를, 그 다음 쭉 가다가 수직 높이 5m 이하 간격으로 소단 설치해주고, 그 다음 이제 그 산돌 쌓기하고 위에 자 식생 토낭 쌓기로서 또 해주고,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그 송전탑 그 다리고요. 그 다음에 또 송전탑 다리,
그 다음 제일 윗부분에서는 이제 산마루 척구로서 이 유수가 이제 그 훼손지에 흘러내리지 않게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조공 대신에 식생 그 토낭 쌓기로서 대체공법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고도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도 뭐 조기 녹화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식생 토낭에 대한 우수성을 저는 이 답안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훼손지에 대한 그 용출수에 대한 발생 우려라든지, 그 다음에 수압, 토압에 대한 그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돌망태 심줄막이와 그 산돌 쌓기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비탈면의 그 조기 녹화 달성을 위해서 식생 토낭 쌓기라든지 식생 토낭을 이용을 해서 이 비탈면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산마루 척구도 그 식생 토낭으로서 그 재료를 적용을 했다라는 것. 이렇게 저는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결론으로서 그 조공에 대한 그 대체 공법으로서 이제 뭐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실무에서 식생 토낭 쌓기를 적용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공법에 대한 그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부에 와서는 이제 산림 공학 기술자로서 그 비탈면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W님께서 작성해 오신 부분, 역시 첫 번째 사방사업의 개요로서 설명해 주시고, 사방사업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이제 조공에 대한 시공 목적, 그 다음에 시공 요인, 그 다음에 종류별 특성에서는 천연자재 조공으로서 돌, 때, 통나무, 새, 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구조도까지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 인공자재 조공이 있어 가지고도 식생반, 식생대, 그 다음에 식생자루, 식생구멍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신 부분. 조공에서 조자는 가지조자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공, 저는 그 가지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공법이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적용하는 공법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공법에서 조에 대한 의미, 왜 가지조자를 쓰는지, 아직까지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지조가 맞을 거예요. 하여튼 아마 제가 지난번에 아마 찾아봤을 때 가지조가 맞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